59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타입캐스트의 AI성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책 제목 인정욕구 저자 에노모토 히로아키 출판일 2023년 7월 1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칭찬받고 싶은 심리를 알자. 책 소개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가장 높은 단계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다. 에이브러햄 매슬로. 누구나 가졌지만 아무도 찾지 못한 내 안의 진짜 마음 인정 욕구를 이해하는 심리 수업. 인간에게 본능이라 말할 수 있는 욕구가 무엇일까? 바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사람마다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인간관계에서 사이가 어색해지는 게 싫어서 무조건 참는 사람, 끊임없이 자신을 어필하는 사람, 지나친 자기애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필요 이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 지금까지 개인의 성향이라고 보았던 이런 모습은 사실 모두 인정욕구 때문이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 그런 면에서 인정 욕구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심리적 욕구다. 문제는 인정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이 책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이지만 건강하게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인정 욕구가 도대체 무엇이고 인정 욕구가 과하거나 부족하면 발생하는 문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아가 인정 욕구의 과잉을 조장하는 현대 사회의 세태도 살피고 마지막 장에서는 인정 욕구를 조절하는 방법까지 알려준다. 인정욕구는 누구나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잘하고자 하는 노력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과하면 독이 된다. 이 책은 인정 중독에 빠져 인정욕구에 휘둘리는 이들을 남이 아닌 나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에노모토 히로아키 심리학자 인간과 사회의 아픔을 위로하는 심리학 강연으로 유명한 일본의 심리학자. 1955년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대학교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도시바 시장조사과에서 근무한 후 도쿄도립대학 대학원 심리학 전공 박사과정을 밟았다. 현재 MP인간과학연구소 대표다. 책에서 얻은 내용 시작하며 인정받고 싶다. 상사에게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그 사람에게 내가 특별한 존재였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나라는 사람을 더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단 여러분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이 책에서 다룰 사람들은 인정욕구에 휘둘린 나머지 인정욕구가 나은 괴물, 인정중독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사이에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언제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 욕구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할 바에야 차라리 인정 욕구를 내려놓는 편이 나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정 욕구를 어떻게 없애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방법을 살짝 바꿔서 현명하게 다루면 인정 욕구는 우리 삶에서 강력한 아군이 되어줍니다. 지금부터 인정 욕구에 휘둘리지 말고 인정 중독에 빠지지 말고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볼까요? 인정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은 나쁜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인정욕구지만 인정욕구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정욕구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인정욕구를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인정욕구는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무렵에는 걸음을 떼기가 무섭게 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어머, 잘 걷네 라는 칭찬을 들으면 아이는 언제 울었느냐는 듯 웃습니다. 칭찬을 들은 아이는 넘어져 얼굴에 상처가 나서 아플 텐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성장욕구나 인정욕구에 이끌려 걷다가 넘어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와, 나 걸었어 라고 말하는 듯한 얼굴로 웃으며 부모님을 봅니다. 철봉 거꾸로 매달리기에 성공하면 이것 좀 봐 하고 소리치며 거꾸로 매달려서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습니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학교에 혼자 남아서 철봉 거꾸로 매달리기를 연습하다가 지나가던 선생님께 잘하고 있네 라는 칭찬을 들으면 집에 가려고 마음먹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더 열심히 연습하고는 했지요. 우리는 이렇듯 인정받고자 여러 방면에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둬서 칭찬받겠다는 일념으로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물론 성적이 오르는 기쁨이나 모르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희열이 공부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싶다,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싶다라는 생각에 힘을 내기도 하지요. 사회에 나오면 또 어떤가요?
회사에 입사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상사나 선배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노력합니다. 업무에 익숙해지면 성장 욕구가 채워지고 더 노력하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얼른 한 사람 몫을 해내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심이 업무 역량 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렇듯 인정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정욕구가 꼭 필요합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 생리적 욕구, 매슬로의 욕구 계층설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란 말 그대로 배고픔을 없애려는 식욕, 갈증을 해소하려는 수분 보충 욕구, 피로를 풀려는 휴식이나 수면 욕구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욕구가 중심이 되며 성욕이나 자극의 욕구, 활동 욕구 등도 포함합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생리적 욕구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동기가 됩니다. 따라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에게는 배를 채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자유를 얻는 일이나 연인을 만드는 일, 자존심을 챙기는 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상위 욕구를 채우는데 번번이 실패하면 퇴행이 진행되어 하위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인정 욕구나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 식욕이나 성욕에 집착하고 사로잡히는 게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욕이나 성욕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이렇듯 하위 욕구에 고착되면 상위 욕구가 발달하지 않으며 성장이 멈춥니다. 만약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연인이 생기면 생리적 욕구에서 해방될지도 모릅니다. 일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면 생리적 욕구에 대한 의존도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안전욕구,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안전 욕구가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안전 욕구란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안정을 원하는 욕구, 공포나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 잡힌 환경을 원하는 욕구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의 안정을 얻고 병, 사고, 재해, 범죄, 치안의 불안을 피하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풍부하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야수 또는 폭력배에게 습격을 당하거나 범죄에 휘말리는 일은 극히 희박합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국에서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지만 전쟁이나 공황이 터지는 등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적인 사건만으로 생활의 안전과 안정이 위협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보다 몇 배는 더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낯선 투자 상품에 손을 댔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안전 욕구는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어느 회사나 도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회사 방침을 따를 수 없어 그만두는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사의 말에 반기를 들어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에 걸려 당분간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만일의 경우를 고려하여 저축하거나 보험에 드는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안심하고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지요. 소속과 애정의 욕구, 안전 욕구가 채워진 다음에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소속과 애정의 욕구란 친구나 연인, 배우자, 소속 집단을 원하는 욕구입니다. 매슬로는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가 채워지면 이전과는 달리 친구나 연인, 배우자, 아이가 없는 외로움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정이 넘치는 관계를 목말라 하며 가족이나 동료, 직장처럼 머물 곳이 되어주는 소속 집단을 찾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온갖 노력을 합니다. 오늘날 도시에서는 일평생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옆집 사람과 말 한마디 나눠보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직이나 내 집 마련에 따른 이사로 전학을 가거나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이 잦은 사회에는 고독이 만연해 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처럼 기댈 곳 없음을 느끼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안정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치지요. 이렇듯 타인과의 교류나 머물 곳이 되어주는 소속 집단을 원하는 것도 소속과 애정의 욕구에 기반을 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친구들이나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갖는 이들은 이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가벼운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어가느라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귀가 후 늦은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며 고독감과 소외감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억지로 맞춰가면서까지 어디라도 집단에 속하기를 원하고 특정한 무리에 들고 싶어 합니다. 애쓰면서 무리를 찾지만 어쩐지 우리는 그만큼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악순환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에 더욱 사로잡히는 것이지요. 인정과 존중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채워지면 드디어 인정과 존중의 욕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정과 존중의 욕구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마음, 더 나아가 그 결과물로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인정과 존중의 욕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성, 평판, 사회적 지위 등으로 타인에게 인정 또는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강인함, 성취감, 성숙함, 자존심 등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진정한 의미로 자신감을 느끼는 것, 즉 자존감을 갖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남의 눈치를 보거나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등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지요. 결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대한 만큼 반응을 얻지 못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우울해지고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칭찬 한번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라며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내보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과 존중의 욕구에 이끌리지만 자신감이 없으니 허세를 부려서라도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슬로의 욕구 계층설을 기초로 생각해보면 현대인의 심리 상태나 행동 패턴이 손에 잡힐 듯 와닿습니다. 주변에 한 명쯤은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기본적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자제력을 잃고 충동의 노예가 됩니다.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는 노력하면 그럭저럭 채울 수 있지만 소속과 애정의 욕구나 인정과 존중의 욕구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이나 자신이 소속될 집단을 찾고 인정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슬로의 욕구 계층설을 기초로 생각해보면 현대인의 심리 상태나 행동 패턴이 손에 잡힐 듯 와닿습니다. 주변에 한 명쯤은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기본적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자제력을 잃고 충동의 노예가 됩니다.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는 노력하면 그럭저럭 채울 수 있지만 소속과 애정의 욕구나 인정과 존중의 욕구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이나 자신이 소속될 집단을 찾고 인정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문제 행동의 이면에도 인정 욕구가 있다. 속으로는 이런 건 하기 싫은데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했던 일이 있나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어쩌면 당신은 오늘 아침에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예전에 체계적인 예절 교육을 받아 인성이 남다른 소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훔쳐대던 친구들이 담력 훈련 같은 것이니 같이 해보자 라며 바람을 넣었지만 소년은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친구들도 소년의 엄격한 집안 분위기를 익히 알고 있어서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왠지 그 무리에서 외톨이가 된 듯 소외감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만 빼고 몰려다니는 걸 보다가 소년도 결국 도둑질에 세계의 발을 디디게 되었지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내적 갈등도 심하게 겪었지만 이로써 진정한 친구로 거듭났다. 친구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이렇게나 간절합니다. 특히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기 아이들에겐 더욱 그러하지요. 이런 모습은 집단 괴롭힘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착실해서 문제될 만한 행동을 저지를 아이가 아닌데 왜 집단 괴롭힘에 가담했을까? 하고 희한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평소 억눌렸던 스트레스가 폭발해서일 수도 있지만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동기로 작용할 때도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소년도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에게 무리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은 나머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면서도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즉, 소속 욕구와 인정 욕구에 흔들려 저지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렇듯 소속 욕구와 인정 욕구는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인간을 신념과 다른 방향으로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를 만들고 싶다. 무리에 끼고 싶다. 그룹에 들어가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 그러니 나를 친구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배되다 보니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신경이 쓰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인정 욕구를 쉽게 채울 수 있는 SNS 세계. 앞서 언급했듯이 일탈하는 사진을 올린 것이 논란이 되어 손가락질 당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과를 내고 주목받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뛰어난 능력이 뒤따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겁할 만한 장난으로 시선을 끌면 꾸준한 노력이나 특출한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공모전에서 입선하거나 소설을 투고해서 등단하거나 수영 선수권에서 입상하거나 야구 또는 축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인정 욕구를 채우려면 고난의 길을 헤쳐 나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뼈를 깎는 노력이나 특별한 재능을 요구하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동아리에서 주전 멤버가 되기 위해서, 지난 시험보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래처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요. 이런 일들에 비하면 SNS에 재미있는 사진을 올려서 인정 욕구를 채우는 건 훨씬 빠르고 간편합니다. SNS의 등장으로 우리는 예전과 달리 손쉽게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인정 욕구를 더욱 자극하고 우리를 인정 중독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칭찬받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자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또 다른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현실 세계와 달리 지금껏 쌓아온 경험이나 현재 모습에 상관없이 특정한 일을 구할 수도 있고 특정한 커리어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 욕구를 채우지요. 다만 이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잠시 해소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인정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자신도 자각하고 있기에 떳떳하지 못할 수밖에 없으며 절대 단단한 자신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방법에 상관없이 잠시든 거짓이든 SNS를 통해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 꾸준한 노력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으며 바람직한 인정 욕구 충족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엇 하나 쉬운 것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SNS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동의를 구하기 쉬운 시대가 되면서 자신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는 자기 효력감을 얻는 건 쉬워졌지만 그만큼 자신의 의견에 대한 타인의 반응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가 많으면 자신의 의견이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냈다는 느낌의 인정 욕구가 채워져 기분이 들뜨지만 반대로 좋아요가 적으면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신경 쓰이는 것은 좋아요 수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을 무작정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면 기분이 곤두박질 치겠지요.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는 평소에 쌓인 울분을 토해내기 위해 공격 대상이 될 만한 사냥감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공격성이 두드러지지요. 그래서 게시글에 달린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댓글로 피해를 보는 이들도 많습니다. 나를 찾아온 한 내담자는 가족여행 사진을 올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을지 기대에 부풀었는데 누군가가 뭐야, 우리나라네? 난 또 하도 자랑하길래 해외인 줄 알았지라며 눈살 찌푸려지는 댓글을 보고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즐거워 보이는 가족 사진을 올린 후에도 많은 좋아요를 기대했는데 그 사진을 본 친구가 돈 잘 벌어서 좋겠다. 우리 집은 가족여행 안 간지 꽤 됐는데 진짜 부럽네라는 댓글을 남기자 할 말이 없어져 씁쓸해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봤을 때 잘 나온 사진이라 SNS에 올렸는데 생각한 만큼 반응을 얻지 못하면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근히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기분을 견디지 못하고 좋아요 수가 적은 게시글을 지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는 나를 강하게 의식하게 하는 것은 SNS 게시글만이 아닙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답이 오지 않으면 내가 기분을 상하게 했나? 쓸데없는 말을 한 건가? 하고 신경이 쓰이지요.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답장해줘야지. 내가 관심이 없다거나 피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라며 바쁜 와중에도 서둘러 답장을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렇듯 SNS 때문에 항상 보이는 나를 의식하고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등 마음이 쉽게 요동치는 것입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도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사진을 올려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우울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SNS로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기분이 불안정해지고 우울해지기 쉽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SNS를 이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잘 아시겠지요? 인정 욕구의 이면에 잠재된 무시불안. 인정 욕구는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활성화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채워지지 못한 욕구가 사람을 부추기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심한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누구나 상처받습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상처받는 일도 생긴이 되도록 거리를 둡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이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지나칠 정도로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무시불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시불안이란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거나 얕보이지는 않을지 가볍게 보이지는 않을지 불안해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해주면 이를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태도가 거만해서 짜증난다라고 느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에 잠재된 심리를 무시불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삐뚤어진 인정욕구라고 할 수 있지요. 무시불안은 누구에게나 있는 심리이지만 정도가 심해지면 상대방의 한마디가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거나 실제로 유용한 조언이라도 나보다 우위를 과시하는 듯이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절대 무시하려고 한 말이 아닌데도 말이지요. 조언에는 알려준다, 도움받는다라는 이미지가 있어 알려주는 사람이 도움받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언을 들으면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시불안은 조언뿐만 아니라 도와준다는 말에도 강하게 반응합니다. 머리로는 상대가 나를 위해서 한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아직도 못하는 건가? 내가 일을 효율적으로 못하나? 라며 자신이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무시불안이 강한 사람의 눈에는 친절한 태도조차도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감사는커녕 태도가 거만해서 짜증난다라는 심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3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식조사에서는 64%가 상대방이 거만한 태도로 말하면 욱한다. 40%가 친구가 하는 말에서 거만함을 느낀다라고 응답해 거만한 태도에 과민 반응하는 젊은 세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68%가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다. 70%가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크다라고 답변해 젊은 세대 대부분이 타인의 평가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20대부터 50대까지의 남녀 3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식조사에서는 상대방에게 얕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무시불안에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연령에 상관없이 삐뚤어진 인정욕구에 휘둘리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석을 거듭 진행한 결과 상대방의 거만한 태도를 신경 쓰는 사람일수록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타인에게 비판을 받으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갑자기 화가 난다. 사람들에게 얕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다. 툭하면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무엇을 하든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다. 걸핏하면 타인과 나를 비교한다. 일이나 공부가 싫어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타인의 시선이 매우 신경 쓰인다. 이 분석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 불만이 많고 자신감이 없으며 무시불안이 강한 사람일수록 거만한 태도에 과민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상대방의 말이나 태도에 과민 반응을 보이며 언짢아하거나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무시불안 때문에 자신을 얕보고 있다며 곡해하기 때문입니다. 인정욕구는 자아 형성의 원동력.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좋은 사람, 재미있는 사람으로 봐줄까? 부정적으로 보면 어쩌지? 그러면 상처받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휩싸이면 기분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정욕구 때문이라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지 않나요? 이처럼 우리는 무시불안에 위협받으면서도 어떻게든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애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수많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쩌면 우리는 인정욕구에 사로잡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성장해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한 장 첫머리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친구나 선생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까지 더해져 다양한 형태로 성장을 이끕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직장 동료들이나 거래처, 고객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요.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성실한 사람,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적 성장을 이끕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대로 업무를 해내지 못해 괴로워하거나 인간적인 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자기 혐오에 빠지며 애를 먹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현재의 나를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정욕구는 자아 형성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인정욕구에 휘둘려 괴로워하고 있다면 자기 내면에 있는 인정욕구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대처해서 인정욕구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인정을 갈구하며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인정욕구를 내려놓으면 편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정욕구를 내려놓으면 편해질까요? 한 장에서 살펴봤듯이 인정욕구가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면 인정욕구를 버리고 태도를 바꾸면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닐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헤이즐 로즈마커스와 일본의 심리학자 기타야마 시노부는 문화에 따라 자아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보고 서양의 독립적 자아와 동양의 상호 의존적 자아를 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서양인은 적극적이다.
스포츠에 자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반면 동양인 대부분은 사회적 소속, 지위, 가족관계 등 타인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마커스와 기타야 많은 서양 문화에서는 개개인이 본질적으로 따로따로 행동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고유의 특성을 발휘하도록 요구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동양과 같은 비서구 문화권에서는 자신을 주변 사람들과 연결된 사회관계의 일부로 보고 관계된 타인의 사고, 감정,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행동이 정해진다고 여깁니다. 이렇듯 동서양의 인간관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독립적 자아관과 상호의존적 자아관의 대비입니다. 서구적이며 독립적인 자아관에서는 개인의 자아를 타인이나 상황 등 사회적 문맥과 분리해서 그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 존재로 봅니다. 이에 반해 동양적이며 상호의존적인 자아관에서는 개인의 자아가 타인이나 상황 등 사회적 문맥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여깁니다. 또 독립적 자아관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수성 등 내적인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 상호의존적 자아관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타인과의 관계성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독립적 자아관에서는 자신의 내적 능력을 발휘하여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것이 자존심과 결부된다고 간주합니다. 하지만 상호의존적 자아관에서는 관련 있는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를 쌓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자존심과 결부된다고 봅니다. 서구적 가치관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도 이렇듯 자아나 행동이 타인 또는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를 쌓아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자존심과 결부되는 것도 지극히 일반적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서양인은 다릅니다. 서구의 독립적 자아관에 따라 자아는 타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인정욕구를 버리고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정욕구를 버리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면 인정욕구에 휘둘리는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주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못하거나 일에 차질이 생겨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등 쉽게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관계성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정욕구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절대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욕구를 내려놓는 것은 이미 자아를 실현한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SNS를 똑똑하게 이용하는 법. 인정욕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SNS와 거리를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SNS는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신경 써야 할 상대를 대폭 늘리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뭘 하든 SNS로 이어진 수많은 사람을 종일 신경 써야 합니다. SNS는 기본적으로 한 컷의 이미지와 텍스트가 중심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표정이나 목소리도 알 수 없는데 문장에서 건조함마저 느껴지니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피하고자 이모티콘을 쓰기는 하지만 이모티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신경 쓰입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 필요한 말만 했을 뿐이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전혀 없을지도 모르는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이유도 늘 SNS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늘 수많은 사람과 SNS로 이어져 있는 탓의 행동 하나하나가 인정욕구에 지배당합니다. 팔로워나 좋아요 수가 숫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숫자를 의식하게 되지요. 팔로워 수로 평가받는다는 인식 때문에 되도록 많은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좋아요 수를 늘리기 위해 웃긴 말을 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좋아요 수가 적으면 의기소침해집니다. 이처럼 SNS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더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다는 욕심이 화가 되어 논란이 될 만한 게시글이나 허세로 가득한 게시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감성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화려한 생활을 하는지, 얼마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과시하듯 앞다투어 사진을 올립니다. 그 사진을 보고 부러운 동시에 자신이 초라해진다는 사람도 있지만 억지로 화려하게 꾸미고 행복한 척하는 모습이 부자연스럽고 거부감이 들어서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인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글을 쓰거나 행복한 척 보여주기 위해 돈을 내면서까지 친구나 연인의 역할을 부탁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하면 할수록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만 없어질 뿐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니 더더욱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고 인정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되지요. 그야말로 악순환입니다. 세상에서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장시간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정욕구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SNS를 적게 이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지만 인정 욕구가 강하지 않은 사람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채워진 욕구는 인간을 더 부추기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보면 SNS에 의존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인정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정 욕구가 심할 경우 좋아요가 없으면 민감해지기 쉽고 좋아요를 받더라도 그 수가 적으면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반응 하나하나에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평온한 생활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신경 써야 하는 건 소중한 사람들이나 공부, 일, 취미에 집중하면서 보람찬 생활을 보내는 것입니다. SNS로 인정 욕구를 채우기보다는 현실에서 인정 욕구를 채우는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를 찾은 한 내담자는 인정 중독에 빠져 자신이 얼마나 보람찬 생활을 하는지 자랑하는 듯한 사진을 올리느라 아등바등하고 그 사진에 달리는 좋아요 수나 친구들의 반응에만 신경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지겨워지기 시작해서 큰맘 먹고 사진 업로드를 중단해봤다고 합니다. 그 후 마음이 가벼워지고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함께하는 사회에서 타인의 시선을 어느 정도 의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SNS로 사람들과 이어지게 되면 타인의 시선이라는 덫에 걸려 정신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SNS를 멀리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기. 자신의 유기불안을 극복하고 솔직하게 자기를 보여주면 상대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자기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가까워지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지요. 만일 상대방의 반응이 좋지 않다면 더는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상대일 뿐 그다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는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미움받거나 소외당하면 기분이 절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잘 맞을 수는 없고 불편한 상대는 누구에게나 있는 법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것 같으면 온갖 방법을 써서 이해받고자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이해받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치관이나 성격이 다르면 쉽게 이해받기 힘든 법입니다. 그럴 때는 자신이나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홀을 털어보세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일수록 무엇이든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습니다. 나와 맞는 상대가 있는가 하면 맞지 않는 상대도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며 깨끗이 받아들이면 상대방의 반응을 의식하며 두려움에 떠는 일도 없어집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면 과감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관계에서 멈추면 됩니다. 실제로 마음을 연 사람을 비웃거나 차갑게 내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용감하게 자신을 보여주면 상대방과 가까워져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반대로 모두에게 사랑받고자 애쓰는 사람은 미움받지 않도록 자신을 억누르고 상대방에게 신경 써가며 어떻게든 맞추려고 함으로 되레 관계가 멀어져 결국 누구와도 친해지지 못합니다. 즉 모두에게 사랑받고자 하면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못하는 역설적인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 것,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깨끗하게 받아들일 것. 이 두 가지가 허물없는 관계를 만드는 포인트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주자고 다짐하기. 사람의 욕구는 다양하며 그 강도도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이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인정욕구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와 가치관이나 성격이 다른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으며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권력욕이나 신분 상승 욕구가 없는 사람들은 인맥 형성을 위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는 사람의 기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순진하게 남을 믿었다가 큰 코 다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누구와도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남들 앞에서 쓸데없이 긴장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의 기분을 모릅니다. 늘 모두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남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의 기분을 모릅니다. 이러한 가치관이나 성격 차이가 여러 가지 마찰을 낳습니다. 자신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한 일인데 상대방은 되레 불쾌해하거나 앙심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상대방은 왜 그런 것에 집착하냐며 실증이나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괴로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거나 힘든데도 아등바등 노력하는 모습을 전혀 몰라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는 이질적인 사람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쿨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라도 조은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삶을 인정받고 싶다라며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상대방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이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타인과 함께 이해하며 살아가려면 자신을 용기 내어 보여줘야 합니다. 속마음을 숨기고 허울 좋은 이야기만 하면 표면적으로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로는 발전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속마음을 터놓고 타인을 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신을 쉽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상처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것만 신경 쓰다 보면 과감히 자신을 드러낼 수 없게 되겠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관계를 쌓으려면 우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삶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알아줬다, 인정해줬다라고 느끼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이해하고 인정해줄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이나 욕구 불만을 해소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의 불안이나 욕구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러한 자세로 타인을 이해하면 서로를 인정해주는 관계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마치며 인정 욕구를 둘러싼 마음의 갈등 잘 보셨나요?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렸는데요. 책 제목만 보고는 어떤 이야기인지 선뜻 와닿지 않았던 분도 이제는 인정 욕구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정 욕구, 즉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인정 욕구 덕분에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욕구에 휘둘려 괴롭다는 사람들이 요즘 눈에 많이 띄는데요. 인정욕구를 어떻게 채울지 몰라 고민이라는 사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마음에 논란이 될 만한 게시글을 올려 비난을 사는 사람, 자신의 지나친 인정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며 어떤 사정 때문일까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이미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껏 인정 욕구에 휘둘리고 있다고 자각하지 못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뀐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했듯 인정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으며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SNS가 크게 발달하면서 인정 욕구가 자극받기 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를 채우는 방법도 모른 채 인정 욕구에 서서히 휘둘리게 되고 매사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니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정 욕구를 잘 다스리고 똑똑하게 다루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인정욕구를 현명하게 다루기 위한 힌트를 적어두었습니다. 그 힌트를 참고해서 자신의 내면에서 꿈틀대는 인정욕구를 똑똑하게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기본적인 대처법만 익혀둔다면 인정욕구에 휘둘리지 않고 인정욕구를 원동력 삼아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정 욕구에 휘둘리는 사람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실을 염려한 크로스 미디어 퍼블리싱 네모토 테루이사 씨의 제안으로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기획 의도에 알맞게 인정 욕구의 정체를 밝히고 인정 욕구의 포로가 되기 쉬운 오늘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인정 욕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비결을 공개했습니다. 이 책이 인정 욕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정 욕구에 휘둘려 괴로워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